안녕하세요. AI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10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Prompt Programming, Prompt Engineering for Coding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개발자들은 GPT와 같은 LLM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롬프트는 단순한 지시문이 아니라 코드처럼 설계하고 테스트할 요소가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가 LLM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기능 단위로 나누며 테스트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께서는 LLM, GPT를 사용해서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은 GPT 기반의 코드 생성이 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롬프트를 단순한 지시문이 아니라 테스트 가능하고 유지 보수 가능한 코드와 같은 구조로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LML을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다음 단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우선 작업 정의 명세, 그리고 또한 아키텍처 설계, 디자인, 그 다음에 함수 단위 코드 생성, 테스트 케이스 작성, 그리고 모듈 통합, 이러한 단계별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LLM을 사용하실 텐데요.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8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LLM을 사용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8가지 원칙들을 잘 활용한 세 가지 방법론, 즉 모듈러 리저닝, 그리고 또한 에이전트 베이스드 워크플로우, 프롬프트 팩스와 같은 방법론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LLM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떠한 예들, 방법론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하고 함수 생성, 테스트, 디버깅까지 하는 실험형 워크숍을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코드를 생성할 때, 코드를 구현할 때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합니까?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 생성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또한 중요한 한 가지 관점, 즉 프롬프트를 더 이상 지시문이 아니라 어떻게 코드로 이해해 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통해 직접 개발이 가능한지 이야기해 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떠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또 8가지 원칙을 통해서 LLM을 사용한 코드 생성이 왜 중요한지, 왜 가능한지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메소돌로지를 통해서 이런 8가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돼서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또 이 강의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함으로써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GPT 기반의 코드 생성이 중요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체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든 코드를 수작업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지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개발자들은 점점 AI 기반 코딩 도우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작업, 예를 들어 테스트 코드 생성, 리팩토링, 템플릿 생성과 같이 반복적인 작업에 있어서 GPT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GPT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리퀘어먼트라든가 디자인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전하게 한다는 면에서
AI가 상당 부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개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게 우리가 GPT와 같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GPT 모델은 이제 자연으로부터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영어 혹은 한국어로도 충분히 코드 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면으로서 대부분 챗GPT와 같은 랭귀지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간단한 작성, 인풋과 아웃풋만 작성하더라도 코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GPT가 단순히 코드 제너레이터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콜래버레이터, 즉 협력자 관계, 협력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GPT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서 협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요구사항도 이렇게 LML을 통해서 구체적인 코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GPT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챗GPT와 같은 LMN이 현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LMN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공학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프로토타이핑이나 리팩토링, 테스트 코드 생성 또는 코드 설명과 같은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 스택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스택 엔지니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치 풀스택 엔지니어처럼 모든 단계에 있어서 GPT와 같은 LMN은 코드 생성 혹은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진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PT는 고수준 설계 사고와 저수준 문법 작성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이 레벨 디자인뿐만 아니라 저수준 설계, 다시 말해서 코드 작성까지 모든 부면들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론에서 배운 다양한 프로세서 내에서의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 환경에서는 이미 GPT가 GitHub라든가 혹은 랭체인 혹은 VS 코드 플러그인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워크플로우로 인벌브되고 있고요. 단순한 대화 그 이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드를 함께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LMN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하나의 코드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처럼 프롬프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력을 받아들이고 구조화된 출력을 도출하는 것이죠. 물론 LMN은 non-deterministic, 다시 말해서 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보다 디터미니스틱한 비헤이비어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프롬프트처럼 함수를 입력을 받아 처리할 수 있고 출력할 수도 있고 또 버전 관리가 가능하고 테스트할 수 있으며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프롬프트는 자연으로 작성되고 컴파일러가 아닌 모델에 의해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제 프롬프트도 비공식적인 지시가 아닌 LMN에 대한 정확한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함수와 우리가 LMN을 사용하기 위한 프롬프트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차이에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통적인 함수는 정형화된 파라미터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반면 GPT LMN은 자연으로 된 작성을 요구사항을 입력받지요. 이는 모델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출력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함수는 int나 bool이나 list처럼 명확한 타입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는 뭐 텍스트라든가 심지어 코드, 제이슨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로그래밍, 프롬프트가 필요한 것이죠. 행위면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함수는 상당히 디터미니스틱합니다. 하지만 LMM 프롬프트는 모델 디펜던트, 다시 말해서 어떤 모델에서는 좀 더 디터미니스틱한 입력에 대해서 같은 출력을 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테스터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인 함수는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디터미니스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LMN은 어떤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넌 디터미니스틱한 모델 디펜던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팩스와 같은 그런 어프로치에서는 LMN 프롬프트 역시 상당히 디터미니스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GPT 기반의 코드 생성은 어떤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AI 도움을 받아서 코드를 설명하거나 버그를 픽싱하거나 혹은 새로운 코드 개선에 혹은 문서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나의 파이프라인화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토메이션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작업, 이를테면 로그 파싱이라든가 로그 분석이라든가 테스트 코드 제너레이션, 테스트 케이스 작성, API 스캐폴딩과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확장할 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LMN은 기존에 있는 아티팩트를 분석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한 아티팩트, 이를테면 리퀘어먼트 문서나 설계 문서, 심지어 코드가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한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입니다. GPT는 학습자가 문법, 로직, 코드 구조를 상호 제공하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LMN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활용을 생활에는 GPT가 단순한 실험용 모델이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있어서 어떠한 프롬프트 패턴을 사용하는지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모듈러 디벨롭먼트, 다시 말해서 큰 리퀘어먼트를 잘게 나누어서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코드를 생성하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텐데 그럼 모듈러 디벨롭먼트에서 어떠한 프롬프트 패턴이 효과적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프롬프트 전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LMN은 매우 강력하지만 출력의 신뢰성은 프롬프트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가 명확하지 않으면 GPT는 문제를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제약 조건을 무시하거나 틀린 혹은 불필요하게 긴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면 더 정확한 코드를 얻을 수 있고 더 잘 나누어진 모듈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테스트와 디버깅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의 목표는 단순히 GPT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도구처럼 GPT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테스트 가능한 지시를 내리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모듈형 개발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GPT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모듈형 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스템을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잘 정의된 작은 단위 함수로 나누어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각 단위를 개별적으로 프롬프트로 설계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프롬프트를 각 단위별,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별로 작성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테스팅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점진적인 통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좀 더 안전하고 완전하며 또 이해 가능한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스템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큰 시스템부터 탑다운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탑다운으로 설계된 것을 바텀업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GPT는 작고 명확한 작업을 처리하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복잡한 것은 매우 앱스트랙하게 추상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반면에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잘 주고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책임을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면 GPT는 매우 뛰어난 거의 완벽한 코드를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화된 접근은 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코드를 생성하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테스트 기반 개발, 반복적 리파인먼트 등에도 유리한 구조를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들을 개발하기 위해 모듈러 디벨롭먼트를 적용할 때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프롬프트 패턴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5가지 프롬프트 패턴을 제시하고 있죠. 펑션 신더시스, 함수 생성, 그리고 스페시피케이션 익스트랙션, 명세 도출, 룰 베이스드 테스트 제너레이션, 룰 베이스드 테스트 케이스 생성, 그리고 리파인먼트 프롬프팅, 그러니까 코드를 우리가 개선할 때 사용한 프롬프팅, 그리고 인터페이스 프롬프팅,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 API나 혹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세할 때 사용하는 프롬프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함수 생성, 펑션 신더시스입니다. 즉 GPT에게 하나의 함수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의 프롬프트가 하나의 함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팩토리얼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팩토리얼은 리커시브한 함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위 테스트 가능성이나 재사용성 혹은 명확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 GPT가 가장 잘 반응하는 요청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생성할 때 가장 좋은 코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페시피케이션 익스트랙션인데 우리가 함수를 생성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함수가 어떻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그 기능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LM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pecification Extraction 이것은 GPT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어떠한 사용자 이야기, 유저 스토리로부터 어떤 구조화된 인풋과 아웃풋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놓은 펑션 신더시스의 가장 좋은 프롬프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유저 스토리에 따라서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구별해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위에 있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룰 기반의 테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앞서 스페시피케이션 익스트랙션에서 무엇을 구별했는가 하면 인풋과 아웃풋을 구별해냈고 또 펑션 신더시스를 통해서 어떠한 함수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예측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 프롬프트를 우리 만들었었죠.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자, 어떤 함수가 나오면 그 함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입력과 출력이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검사 역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유저 스토리나 아니면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생성하게끔 프롬프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remove duplicates, 리스트를 입력받는 remove duplicate라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검사할 수 있도록 5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패턴이 바로 GPT가 만든 코드가 실패했을 때 GPT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프롬프트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프롬프트 패턴입니다. 이를테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전 함수가 빈 리스트 입력에서 실패했다.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빈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전에 만든 코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한 결과 또 우리가 눈으로 관찰한 결과가 그러한 결과라면 다시 리파인먼트를 통해서 코드를 재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프롬프트가 바로 리파인먼트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GPT에게 여러 개의 함수 모듈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계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로그인 시스템을 위한 주요 함수명과 입력, 출력 구조를 설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한번 아키텍처 관점에서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게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시스템 전체를 먼저 설계한 후 각 함수를 펑션 신데시스 패턴을 나누어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구조를 생각하고 나누어 전체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잘게 나누어서 시스템을 펑션 단위로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따른 것이죠. 따라서 여기 보신 5개의 패턴은 우리가 실제로 모듈러 데벨롭먼트를 할 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롬프트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듈러 데벨롭먼트를 할지라도 인크리멘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모듈 단위로 시스템들을 쭉 개발하겠죠. 그때 인테그레이션을 할때 전체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개발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점점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만들지 말고 하나의 기능씩, 하나의 모듈씩, 하나의 테스트씩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GPT는 비결정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한꺼번에 생성하고 통합하는 것은 오류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들 따름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크리멘털하게 한마디로 확장 가능하게 접근한다고 하면 테스트 실패 위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잘 작동하는 부분을 유지한 채 실패한 부분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신뢰성, 유지 보수성 그리고 반복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듈 프롬프팅, 코드 제너레이션, 유닛 테스트, 프롬프트 리파이먼트, 인터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앞에 문제를 디파인을 하고 시스템을 모듈 단위로 나누는 것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이러한 방식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조금씩 확장하면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신뢰성 높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프롬프트 디자인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다음에 4가지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우선 애매모호한 단어를 피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handle normally와 같은 아주 모호한 표현을 피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은 사실은 GPT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잘해라, 일반적으로 다루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modularize request라고 해서 하나의 프롬프트에 하나의 기능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UI, 백엔드, DB 모두 포함한 그러한 시스템을 작성하라 라는 것은 상당히 GPT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펑션 혹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나의 프롬프트를 제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테스트 기반의 어떤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든 함수가 테스트 가능하게끔 또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펑션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테스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즉, 이 함수가 내가 입력한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내야 한다와 같은 예시를 함께 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인 출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refine iteratively.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어떤 refine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지만 실패 결과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조금 개선하면 원하는 코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Write a program that does not everything include UI, backend, and DB in one function. 다시 말해서 큰 시스템을 한꺼번에 개발하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듈러하게 또 애매모호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면서 또 모듈 단위로 테스트해 가면서 또 리파인먼트를 통해서 시스템들을 좀 더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큰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개발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좋은 프롬프트가 왜 중요한지, 어떤 패턴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좋은 프롬프트 하나를 구성하려면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task,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모델에게 정확히 어떤 작업을 요청하는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constraint, 제약 조건입니다. 이를테면 시간 복잡도, 출력 형식, 그리고 변수 이름, 금지된 연산 등과 같은 정확한 제약 사항을 포함해야만 GPT가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를테면 비고의 n 정도의 복잡도를 갖게끔 프로그래밍 해라, 아니면 어떤 출력은 반드시 불로 해야 된다, 이러한 제약 조건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출력 형식을 명세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함수, JSON, 마크다운 등의 어떤 형식으로 결과를 출력해야 할지를 우리가 명세에, 프롬프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떠한 사용의 예제 혹은 예시가 포함된다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또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LMN이 동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매핑, 그리고 또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에 대한 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어떤 명확한 명세를 제시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래의 예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함수 형태가 나오죠. is even, 아마 짝수를 구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출력이 무엇입니까? 불 형태죠. 그래서 함수의 타입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 다시 말해서 모듈러 연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bitwise operation만 사용하세요. 어떤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떠한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명세, 제약 조건, 그리고 기대되는 포맷이라든가 사용 예시까지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프롬프트를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